죽기 살기로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했었습니다. 꿈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합격수기 2탄 전업 수험생으로서 준비했었던 2차 시험 합격수기 남길게요. 먼저 공부 시간. 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적을 때는 10시간, 많을 때는 여기는 16시간, 17시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을 때는 그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내내 초집중해서 다 했다고는 못하지만 저 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놀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다른 거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불안해서 따로 주에 한 번씩 쉰다거나 그런 시간은 갖지 않았고요. 늘 공부 생각하려고 했고 셋바박 키워도 생각하고 안 풀렸던 문제들은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좀 미련하게 했던 것 같은데 주1에는 마음 편하게 딱 쉬고 나머지 6일은 열심히 달리고 하는 방법도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쉬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건 제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멘탈 관리. 멘탈 관리는 이렇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수석 합격한다 이런 말을 써놓기도 했고요. 직장 병행할 때는 슬럼프 올 시간도 솔직히 별로 없고 1분 1초가 소중해서 공부했었거든요. 물론 전업 때도 처음 그만두고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전업 수험생이 직장 병행할 때 부럽기도 하고 공부 시간만 많으면 나는 다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업 수험생하고 한동안은 공부할 시간에 엄청 감사하다가 공부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공부하기 힘들다. 그때는 직장 병행할 때는 세무사가 됐을 때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멘탈 관리를 했다면 전업 수험생 때는 반대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제 모습 생각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제 모습 생각하면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책 물어봐 주시는 분 계셔서 멘탈 관리는 여전히 책은 봤는데 직장 병행할 때는 나는 된다 잘 된다 이 책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책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가서 딱 앞에다 두고 나는 된다 잘 된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2차 할 때는 멘탈의 연금술 이게 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런 것들 이렇게 나는 최고다, 난 최고 성공자다, 기회가 무한으로 온다, 같이 꼽으시다, 빛이 난다. 현실이 아무래도 좀 공부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자기 암시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제가 메모를 많이 해놓고 제 이름도 막 적어놓고 해서 다 보여드리는 건 어려운데 이렇게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 이름 적어놓고 뒤에 세무사 붙여놓고 반드시 세무사 된다 이렇게 항상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이 멘탈의 연금술은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도 공유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이렇게 막 수석한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수석하자고. 진인사 대천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눈부신 노력하자 눈부신 성공 도약기이다. 지금 당장 수험 생활하면서 힘들지만 이 기간은 나의 도약기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꾸준히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되게끔 하라.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냥 원해서는 안 된다. 간절하게 원해야 한다. 통렬하게 원해야 한다. 숨이 막힐 정도로 원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취미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거 보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되기를 원해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간절하고 처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멘탈 관리를 했었습니다. 2차 시험 공부법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회계학 1부 공부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가 있고 재무회계 60점, 원가관리회계 40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작년에 시험 봤을 때 동차 때 회계학 1부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낮은 점수였어요. 12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75점인 줄 알았더니 76점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학 2부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30점으로 꽈락이었고 올해는 70점 맞았습니다. 세법학은 워낙 좋아하는 과목이었는데도 작년보다 그렇게 잘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회계학 1부, 2부를 작년에 워낙 못 봐서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한 것도 있고요. 1차 시험 준비하면서 재정학이나 행정소송법을 열심히 하고 회계 전공이 아니라서 회계학 1, 2부를 워낙 못하기도 해서 유예 때는 정말 회계학 1부, 2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회계학 1부, 2부는 답이 딱 떨어지기도 하고 회계학 1부, 2부에서 점수 확보를 해야지 합격에 가까워진다는 생각도 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1차와 비슷하게 공부 방법은 이제 한 책을 정말 완벽하게 하자 했습니다. 회계학 1부를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거의 20점 가까이를 못 풀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푼 문제의 정확도가 높아서 76점 맞을 수 있었고요. 연습서, 이 재무회계 연습서 아시는 연습서일 텐데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풀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네모칸을 쳐놓거든요. 그리고 제가 푼 횟수를 늘 체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 걸렸으면 오래 걸렸다고 적어놨고요. 이렇게 빨라졌지만 빨리 풀었는데 틀렸나봐요. 이렇게 적어놓고 헷갈렸던 개념들은 책 옆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고하고 이렇게 문제 푼 횟수 그리고 맞았어도 저는 버벅거리고 틀렸으면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풀게끔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몇 번 만에 퍼펙이라고 적힌 것도 있는데 진짜 많이 틀린 거는 회독할 때 다시 제가 좋아하는 박세린 골프 선수 백세린님 말씀이 반복은 천재를 믿음을 기적을인데 확실히 반복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이렇게 맞히는 순간이 올 때 정말 그 희열은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당이익이나 이쪽을 좀 어려워했거든요. 주당이익 좀 어려워하고 리스는 좀 워낙 파트가 좀 많아서 헷갈리고 계속 까먹고 해서 이렇게 제가 좀 잘 못하는 파트나 좀 헷갈려하는 파트들은 이렇게 책을 뜯어서 찢어가지고 자기 전에 뭐 두 문제씩을 꼭 푼다던가 짜투리 시간에 푼다던가 그렇게 했어요. 확실히 이렇게 책이 작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휴대하기도 편하고 중간중간 보기도 편하잖아요. 공부하다가 좀 집중 안 될 때 중간에 이걸 보는 거예요. 두꺼운 책을 좀 펴서 이 파트를 이제 펴려고 하면은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이런 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관리 회계도 똑같이 그 연습서를 반복해서 풀었어요. 이 책 다 아시죠? 맨날 수석하겠다고 적어놨는데 수석은 못했지만 이것도 똑같이 이제 연습서에다가 이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이제 푼 날짜나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발을 정자를 그림 너무 적은 거는 다시 가서 풀게 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풀어도
오늘 당장 잘 풀었다고 내일 당장 잘 푸는 보장이 없고 문제가 양이 워낙 많고 휘발성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연습서에 풀어놓고 틀린 거는 다음날 그리고 주말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확실히 익혔는지 보고 그리고 당장 그 일주일 안에 다 잘 풀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제 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계속 풀었어요. 같은 문제를.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나 시간제고 풀고 유해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이 한 권을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했다고. 근데 정말 이 한 권도 완벽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시험 마지막까지도 이 한 권을 완벽하게 알았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제 스스로도. 네. 그래서 정말 반복해서 풀고 또 풀고 새로운 다른 연습서를 나가지 않았어요. 잘 풀면 고생했다고 이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는 물론 기본 강의는 먼저 들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연습서는 재무회계도 연습서 강의를 몇 번 들었고 이 원가관리회계도 몇 번 들었는데 다 같은 선생님 같은 책으로 몇 번을 들었어요. 새로운 연습서를 나가지 않고 그렇게 또 새로운 게 또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강의를 두 번째 들어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 회계학 1부 공부 방법이고요. 다음에는 회계학 2부 공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회계학 2부 세법 공부 방법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작년에 회계학 2부 30점 맞았고요. 올해는 70점 맞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법인세를 버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법인세 강의부터 다시 유예 시작하면서 들었고요. 전 작년에 종차 떨어지고 3개월 안 쉬었어요. 법인세 강의 듣고 세법학 강의 듣고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유예로 합격하는데 크게 플러스로 작용하지 않나 싶거든요. 시험 끝나고 3개월을 정말 거의 안 놀았어요. 법인세 듣고 부족했던 거 세법학에 듣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도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유예로 합격하실 생각 있으시면은 동차 때 쉬시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족했던 거 그때 이제 메이크업 하시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회계학 2부도 정말 같은 선생님 같은 책으로 한 권으로 계속 봤어요. 연습서를 한 권만 봤어요. 처음부터 그 해에 나오는 2021, 22, 23 이렇게 개정되니까 책만 바꾸고 같은 선생님 책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담겨있는 그 문제들에서 제가 틀렸던 포인트는 다시 틀리지 않겠다 시험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봤고 그런데도 마지막 날까지 내가 연습서에 나온 건 다 알지 이런 마음으로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법인세 특수 파트 이런 거 다 가져갔고요. 버리는 파트 없이 다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다. 대신에 마음가짐은 내가 하나도 안 버리고 들어가니까 뭐 정확도 좀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아니란 생각은 절대 안 했고요. 전범위 다 들고 간 대신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확도 높게 정확성 있게 들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꼼꼼히 보자 그런 생각으로 들고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했었어야 됐어요. 휘발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범위를 들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못 쏟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중요한 파트들, 빈출 파트들은 더 많은 시간 보고 특수 파트도 어설프게 봤다가는 시간만 쓰는 거니까 어설프게 보지 않고 이 특수 파트에서 나올 때도 내가 마친다. 정말 단 2점, 3점, 1점이라도 가져간다 라는 마음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네모칸을 항상 쳐요. 그리고 제가 푸네스를 발을 정자로 체크하고 풀었을 때 어떤 느낌 이런 것도 적고 그리고 연습서에
네, 이렇게 여기다 풀었는데 풀면서 제가 헷갈렸던 포인트를 형광펜이랑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틀렸던 거는 그날 공부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봤고요. 다음날 다시 이제 이 세법 공부하기 전에 틀렸던 포인트들 다시 한번 형광펜 친 것만이라도 체크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주말에 몰아서 이제 제가 그 주에 풀었던 거 한 번씩 쫙 봤거든요. 정말 휘발성이 강해서 이렇게 해도 기억이 또 다음 주 되면 잘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그날 푼 거, 틀린 거 그날 집 가기 전에,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이 공부 시작 전에 이렇게 쭉 훑었어요. 어제 푼 거 이렇게 뭐 틀렸는지, 헷갈렸던 포인트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문제 풀면서 여기다 헷갈렸던 포인트들, 개념들은 이제 연습서 앞에 있는 이론 찾아가지고 적어놓고 그걸로 좀 부족하면 이렇게 정리도 해놓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보는 거죠. 정말 5% 4% 3%가 저는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복은 천재를 믿으면 기자가. 그래서 저는 양도도 안 버리고 가서 이번에 소득세 나왔을 때 득점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어려운데 반복은 천재를 만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 푸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문제 풀다가 관련 개념이나 제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항상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 쳐놓고 빨간색으로 적어놓으면은 다음에 볼 때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한번 쭉 뭐 틀렸지? 이거 이렇게 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집으로 가면서 그날 세법 좀 헷갈렸던 건 하는 거 다시 떠올리고, 워낙 양이 많고 워낙 휘발성이 강한 게 정말 세법이 그게 너무 심해서 세법은 틈틈이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했어요. 틀리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정말 이거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세법은 다 틀리거든요. 이 숫자들. 네,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도 이렇게 틀리면 네, 정신 차려라고 스스로 적어놓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반복은 천재를 믿으면 기적을 중간중간 써놨어요. 박세리님 골프 선수 말씀인데, 반복은 천재를 믿으면 기적을. 저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본 수업부터 들었고, 연습서도 같은 선생님 강의로 이거 똑같이 몇 번 들었어요. 듣고 좀 연도 바뀌면 또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계속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한 권을 완성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예 모의고사 기출로 마무리를 하고, 유예 모의고사는 다른 선생님 거 들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 들으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세법학 공부법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세법학 공부법 말씀드릴게요. 세법학은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번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세법학은 꽈락이 안 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역시 난 세법학 좋아하네, 세법학 잘하네 막 3개월만 하고 들어갔는데, 워낙 후치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올해 제가 아무래도 회계학 1, 2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경을 많이 못 썼나 봐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2차 끝나고 3개월 기간 동안에 안 놀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과목 캐치업하고, 그리고 세법학은 노랭이를 한번 들었어요. 노랭이 한 번을 쫙 들으면서 전체 흐름을 익혔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가이드로 계속 정리했어요. 저는 시험장까지 내가 이 스터디 가이드 한 것만 외우고 들어가도 시험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한 권 다 외우지도 못했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정말 이 한 권을 달달 외우고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노트에 이제 세목 다 적고, 그 세목에 목차를 적었어요. 목차를 적고, 저는 앞글자를 다 따서 외웠거든요. 말도 안 되게 앞글자를.
다 땄어요. 이렇게. 그래서 권리원장, 뭐 건보 조건 세사, 뭐 등등등, 경기도 상지사, 이거는 따져 있는 건데 다른 선생님께서 성사무 협사 제명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정리해 놓으면 정말 방대했던 그런 과목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방대했던 세목이 이게 어느 카테고리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질문에서 이게 나오면 그게 어디에 있는 어디 이거 적으면 되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차를 따서 그 목차에 해당되는 키워드의 내용들을 적는 게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 적혀 있어요, 목차가. 네, 이렇게. 그리고 저는 같은 책 스터디 가이드 2022, 2023 이렇게 2개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별표 해주시는 거는 별표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집 보다 보면 이렇게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Q를 여기다 달고 해당 내용 옆에다 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면 관련 내용을 여기서 찾아가지고 적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 관련 문제 답이 있는데 옆에다가 이 문제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좀 더 이 내용을 관심 있게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플러스라고 해서 제가 그 모의고사나 UN 모의고사 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추가할 내용도 이렇게 플러스해서 단거나 있어요. 이 책에다 모든 거를. 이렇게 큐. 소득처분의 개념 및 뭐뭐에 쓰시오. 이 소득처분 내용이잖아요. 그럼 옆에다 쓰면 이걸 딱 보고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옆에 내용을. 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내용은 추가할 건 추가하고, 추가 내용은 이렇게 플러스로 추가하고. 이것도. 네. 이제 질문은 Q 달아놓고, 제가 추가한 내용은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단권화를 저는 했습니다. Q. 저는 주로 이렇게 쓰면서 많이 외웠고요. 집중 안 되면 그냥 손이라도 일단 가자 해서 무조건 썼어요. 네, 쓰고 외웠고. 그런데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이렇게 목차를 보거나 이렇게 Q를 보고 한번 떠올려보고, 떠올려 생각 안 나는 거 다시 펼쳐보고, 이게 시간은 확실히 단축이 되거든요. 근데 좀 집중하기 어렵거나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썼던 것 같아요. 쓰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올려 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거 보고 제가 그냥 써보고 손을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법학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스터디 가이드를 최종적으로 들고 왔고, 스터디 가이드를 무한 회독하려고 했고요. 여기서 너무 짧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노랭이가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네, 그 책은 읽으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걸 많이 이런 깨달음을 많이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수시로 참고하긴 했어요. 이렇게 너무 짧아서 이해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달달달 외우면 문제가 조금만 변형돼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 책을 보면서 결국에는 암기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법학 공부법 끝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앞글자를 다 썼습니다. 3공유 수박 이렇게. 그쵸, 앞글자가 다 따져 있죠. 세법학 공부법 끝입니다. 그리고 판례집 책을 하나를, 이 정병창 선생님 판례집 특강을 한번 들었고요. 판례를 일찍 시작하진 않았어요. 법령을 일단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령 암기를 주력해서 했고, 네, 판례집은
네, 좀 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판례는 정말 일찍 시작하진 않았어요. 법령을 다 암기하고 난 다음에 순서가 비중 50이 아니라 순서 자체를 법령을 다 암기하고 난 다음에 이거 다음에 판례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먼저 법령을 암기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면 판례집은 여기 판례도 있긴 하거든요. 옆에 이런데. 그래서 그 뒤에 봤을 때 판례집은 어렵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판례보단 법령. 네,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